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4월 15일 목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밤 엇갈리면서 마감한 미국 시장처럼 우리 시장도 엇갈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는 빨간불이 또 코스닥 시장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 기조는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두 지수 모두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는 두 지수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두 지수의 마감을 준비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조금 더 강합니다. 오늘 3,200선도 넘어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0.58% 상승하면서 3,201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1,00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약보합세를 보입니다. 그가 많이 올랐던 탓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013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84,200원에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는 전일 종가와 동일한 13만 7천원에 마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약보합세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가 한번 보시면요. 카카오의 주가 다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S상으로 봤을 때 7.59%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7.59% 상승하면서 주가는 12만 5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액면 분할 이후에 첫 거래일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는 0.57% 상승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셀트리온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반면에 시제는 오늘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3%대 강세를 보이면서 18만 2,800원에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2%대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5만 7,4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입니다. 역시나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제는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까지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HLB와 CJENM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종목은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첨단 LED 기술을 집약한 차량용 LED 모듈 제품인 픽셀 LED를 출시하고 이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등에 활용하는 지능형 헤드램프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픽셀 LED는 정교한 지능형 헤드램프 기능을 갖춰서요. 전방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나 또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는 차량의 주행 상황에 맞춰서 정밀하게 헤드램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픽셀 LED를 기반으로 설계된 헤드램프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국가별로 다양한 도로 법규에 맞게 광원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기업용 SSD를 양산합니다. 128단 낸드 플래시를 활용한 제품인데요. 성능을 대폭 개선하면서 전력의 사용량은 이전 세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용량을 갖추고요. 거기에 저전력이라는 경쟁력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이어서 LG화학을 보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GM과 손을 잡고 약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미국 내에서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을 건설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는 GM의 크로스오버 전기차인 캐딜락 리릭 등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서 두 회사의 협력 관계는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장이 완공이 된다면 총 생산 능력은 140기가와트시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긴 꼬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긴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급등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는 우리 카카오인데요. 우선주를 제외하고 시총 5위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6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후에 거래를 재개했고 또 시가총액이 55조를 돌파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를 제치고 단숨에 올라선 겁니다. 5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는데요. 기준가는 11만 2천 원에 설정이 됐고 지금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12만 500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더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는 이것과 비슷하게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액면 분할 자체가 사실 살펴보면 회사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주가는 철강 업황과 실적, 또 ESG 경영이라는 3중 호재를 앞세워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포스코의 주가는 지난 3개월간 20%가 상승을 하면서 같은 기간 코스피의 상승치인 1%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포스코의 PER이 9.5로 나타나면서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연일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북미 지역에서 가전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미국의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2,050만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약 229억 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27만 7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고 소송의 리스크 해소 이후에 배터리 가치가 본격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1%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우리나라 최초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위험 작업에 로봇 기술을 도입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가 되는 내화 뿜칠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SK텔레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SK텔레콤 투자회사의 전략적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그러면서 주가는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이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규모는 약 1,200억 원입니다. 또 시젠은 이탈리아에서 이미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요. 전체 코로나19 PCR 진단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젠의 제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인정받는 겁니다. 이어서 SK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역시나 또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올해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재는 2%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렇게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중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인데요. 약품 이름은 레티보 100유닛에 이어서 50유닛까지 품목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최초고요. 또 세계에서는 4번째로 중국의 보툴리늄 톡신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먼저 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은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200선까지 올라섰던 코스피는 조금 빠지면서 그래도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지수 상황은 좋습니다. 3,194.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간 움직이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마감이 더 좋은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역시나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와 LG화학은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카카오는 7.59% 상승하면서 12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대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삼성 SDI도 강보합권에 들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주가는 70만 원에 멈췄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셀트리온은 모두 파란불을 켰는데요. 셀트리온의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1%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30만 9,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마감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통신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뒤를 이어서 서비스업과 철강 및 금속, 은행, 금융업종이 전거래보다 힘을 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을 한번 짚어보시면 섬유 의복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고요. 그 뒤를 유통업과 음식료품, 기계, 종이 목재 업종이 따랐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수급 상황을 보시면 오늘 시장은 외국인과 개인이 끌어줬습니다. 외국인은 2,657억 원, 또 개인은 2,793억 원을 샀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5,823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한 주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 상황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이다가 오늘은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또 기관과 반대되는 모습을 연출해줬는데요. 2거래일 연속 덜어내더니 오늘은 사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또 기관 중에서 연기금은 오늘로 2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1000선 지켜내준 우리 코스닥 시장인데요. 1013.9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약간의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보합권 내에서 움직인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요. 시젠의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3.79% 상승하면서 18만 3,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2.5%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보합권 내외에서 모두 약보합세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입니다. 역시나 등락을 다르게 했습니다. 알테오젠의 하락률이 가장 컸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다르게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맞췄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마감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제약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 기기와 종이 목재, IT 부품, 반도체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을 보시면
출판 매체 복지에서 3%대 낙폭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업종과 컴퓨터 서비스 업종도 2% 넘게 빠졌고요. 운송과 통신 서비스 업종도 1%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618억 원, 기관은 473억 원을 덜어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1,384억 원을 담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거래일 동안의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동안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은 어제와 포지션을 다르게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3거래일 연속 매수하더니 오늘은 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또 개인은 또 하루 만에 포지션을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의 관심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희성 전문가의 관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성 전문가는 CN투스 성진과 T로보틱스를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CN투스 성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0.44%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달면서 짧은 양봉을 형성을 했습니다. 주가는 전거래보다 100원 오르면서 22,8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자체 브랜드인 아에르 마스크 세 종류가 아마존닷컴에 입점을 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판매량을 보면은 1,700만 장을 돌파를 했고요. 누적 매출은 200억 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효율 집진 필터 생산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진 업체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579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68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T로보틱스를 보겠습니다. T로보틱스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1.29% 빠지면서 9,92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거래보다는 130원 빠진 지점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음봉을 형성을 했고요. 디스플레이 제조 시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진공 로봇과 모듈을 개발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진공 로봇과 전문 서비스용 로봇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로봇과 재활 로봇, 푸드테크 로봇 개발과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OLED 투자 재개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허는 33건이고 실용실현 1건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관심 종목까지 체크해 보셨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도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으니까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